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5월 20일 시장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나스닥 지수는요, 전일에 마이너스 1.69%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하락 출발한 이후에 시가 저가 형태로 쭉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분봉으로 한번 자세하게 보면요. 하락 추세대를 계속 막고 있던 이 주가였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상승 돌파가 나왔지만 전일에 다시 하락 추세대로 접어들면서 끝이 났고요. 갭 하락을 하면서 좋지 않게 시작을 했지만 시가 저가 형태로 쭉 상승을 하면서요. 이 하락 추세대를 딱 그 부분에 멈추면서 종가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스닥의 지수는 오늘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구간을 넘어서느냐, 다시 이 구간 안으로, 하락 추세대 안으로 다시 들어오느냐, 오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미국 시장의 결과에 따라서 매매 전략을 약간은 좀 수정하거나 또는 전략을 새롭게 잡을 필요가 있겠죠. 오늘 결과에 따라서요. 현재 이 미국 시장은 오늘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의 이 미국 시장은 약보합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밤이 지나봐야지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보면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던 최근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면서 약간씩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분봉으로 한번 보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대에 전일까지 딱 걸쳐 있었는데 오늘 이 부분을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 플러스 0.2% 약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이 기간 조정만을 하더라도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루 이틀만 더 버텨준다면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에도 이렇게 쌍바닥을 그려서 지금 이렇게 돌파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단기적으로도 저점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좀 긍정적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상승한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 대덕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우선 차트를 보면요. 차트의 위치가 굉장히 좀 낮은 위치에서 상한가를 갔고요. 그만큼 자리가 높지 않다는 것은 리스크 측면에서 좀 유리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이 종목은 대덕전자와 와이소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오늘은 윤석열 관련 테마로 상승을 했는데요. 관련 뉴스를 한번 보면요.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방문을 해서 정덕균 서울대 전기공학부 석좌 교수를 만났다는. 첫 번째 스킨케어는 물. 잠시만요. 이게 어디가 무슨 광고가 하나 뜬 것 같은데. 4분의 1 크기 45개 셀러통. 뉴스는 광고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광고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뉴스 띄우고 광고를 띄우고 있네요. 다시 뉴스로 돌아오면은 이 정덕균 서울대 전기공학부 석좌 교수를 만났다는 소식에 상승을 했는데, 이 정덕균 서울대 이 석좌 교수가 이 대덕의 그 사회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거래 대금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대금이 나왔죠. 이 종목에서 최대 거래 대금이 차트상 높지 않은 낮은 구간에서 처음 발생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차트적으로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꾸준하게 300억대 이상 실적이 나오다가 19년도부터 실적이 굉장히 적어지고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죠. 이 부분은 대덕전자하고 분할을 하면서 이렇게 나눠진 거고요. 대신에 단기 순이익은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고 있죠. 이 부분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거래대금이나 차트 위치 그리고 종목의 재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동기어도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이 종목은 실적으로 상한가를 갔는데 대략 뉴스를 보니까요. 이 종목이 1년에 내는 영업이익이 약 30억 정도였는데 지금 1분기에 거의 대략 1년 정도의 이 영업이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갔고요. 관련 뉴스는 대동기업 1분기 영업이익 30억 원 그리고 1분기 매출액 546억 원 이렇게 뉴스가 있는데요. 거의 1년치에 해당하는 그 영업이익을 거두었고 매출액은 지금 500억대지만 영업이익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것은 영업이익률 그만큼 효과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이유로 상한가를 갔는데 대금 자체는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아직 그렇게 강한 종목은 아닌 듯 하고요. 동일기현 이 종목은 윤석열 관련주로 상승을 했었는데 장중에 회사 측에서 이렇게 좀 부인을 했습니다. 뉴스가 1시경에 있던데요. 사회이사 유력 대선 후보와 연관이 없다 이렇게 뉴스를 내보냈는데 그 뉴스를 무시하고 상한가를 닫았습니다. 뉴스가 나오면서 살짝 풀렸는데 바로 이렇게 상한가를 다시 닫았거든요. 이 부분은 여기에 보면은 이 주식 수가 유동 주식 수가 지금 93만 주죠. 93만 주. 그러면요.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 주가가 지금 상한가를 가서 18,000원대고 상한가를 가기 전에는 대략 이 정도 구간이 뭐 만원, 12,000원 요 정도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93만 주 곱하기 예를 들어서 12,000원 매집은 더 낮은 가격에서 했을 테니까 이렇게 12,000원 정도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얼마죠?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약 100억 정도가 최대로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이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물량을 매집할 수는 없겠죠. 개인들도 갖고 있고 뭐 기관이라던가 다른 곳에서도 갖고 있을 테니까 이 물량을 다 매집을 할 수 없을 테니까요. 대략적으로 유통 물량의 절반만 매집을 한다고 쳐면 약 50억 정도면은 유통 물량의 절반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들고 있는 매매를 하지 않는 그런 주주들도 많기 때문에 그 정도면 주가를 충분히 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서 풀렸다가 악재가 나왔음에도 다시 닫은 부분은 그 종목이 그렇게 대금이 크거나 강한 종목이 아닌데도 그만큼 유통 물량이 적고 이 유통 물량을 매집을 하는데 큰 돈이 들지 않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전일의 이 서울가스 같은 경우에도 52만 주였죠. 그런데 이 종목은 주가가 15만 원대입니다. 지금은 이 동일기어는 만 원대죠. 10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가스 같은 종목은 그래도 주 수는 적지만 전체적인 유통 물량을 유통 그 금액을 보면 서울가스가 훨씬 많죠. 동일기어는 만 원대인데 90만 주 굉장히 적은 유통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샘CNS 이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로 지금 상한가를 갔고요. 신규주인데요. 오늘 거래 대금은 5천억 많이 나왔죠. 그러면은 이 종목도 신규주 매매하는 패턴들이 있죠. 거래 대금이 연속으로 양봉으로 크게 연속으로 터지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피보나치 그려놓고 타점을 잡아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음봉으로 내려온다면은 이 종목은 삭제를 할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양봉을 그리면서 거래대금이 크게 터질 때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이면서 신규주입니다. 그러면은 이 관심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하락을 했었지만, 여기 그려놓았던 이 저점 부근에서는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는, 이 부분이 저점, 어느 정도 저점, 이 주가의 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주가의 급락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이 구간 안으로 이렇게 침범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분할 매수를 하면은 주가 반등할 때 다시 회복할 만한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방 경직성이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고요. 지금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 꽤 시간이 지났죠. 본전가를 2번 줬었는데요. 종목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이 종목은 이렇게 연속 적자가 나는 기업인데, 올해에도 1분기에 또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적자가 나면은 4년 연속 적자가 되거든요. 이게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4년 연속 적자가 난다고 해도 관리 종목 편입되는 것하고는 그로부터는 약간 좀 벗어나 있는 코스피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적자가 계속해서 난다는 것은 이 주가의 흐름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주봉으로 좀 크게 보면요, 어느 정도는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이 구간은 코로나 구간이니까 약간 별개로 보고요. 이렇게 좀 지지하는 계속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실적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부분은 조금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향후 좀 흐름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테마주 급등주를 해도 항상 실적을 보면서 매매를 하거든요. 그리고 엔디포스 뭐 특별한 움직임 없었고요. 그리고 현대 BNG 스틸, 이 원자재 관련주는 오늘 크게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이 이구산업도 마찬가지고요. 포스코 강판 이 종목도 4%대, 이구산업도 5%대, 현대 BNG 스틸도 장중에는 또 4%대까지 밀렸다가 3%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원자재 관련해서 일단 구리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이구산업에 좀 하락폭이 컸었습니다. 이 가격 차트를 한번 보면요. 일봉을 눌러보면 전일에 이 음봉의 크기가 꽤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락한 만큼 이구산업의 주가도 아침에 개파락을 좀 했고요. 지금은 약간 저점을 지켜주면서 약간의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요. 약간 그 가격을 유지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요, 개파락을 좀 세게 했습니다. 4%대 이상 개파락을 했고 마이너스 6.9%까지 갔다가 5.5%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하고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자재 관련주들이 오늘 흐름이 좀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5천만원, 전일에 굉장히 크게 급락을 했다가 400만원 거의 초반까지 갔다가 지금 5천만원 이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급등했던 이더리움 500만원대 이상 급등을 했다가요, 전일에는 250만원, 며칠 만에 반토막이 났던 거죠. 그리고 나서 급반등을 한 이후에 약간 십자 도집 형태로 이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 그에 따라서 그 비트코인 두나무 관련주들이
흐름이 좀 바뀔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메가MD 이 종목은 뭐 보합 수준에서 멈췄고요. 특수건설도 보합 수준이고 중앙에너비스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올려놓았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 거래대금이 최근 들어서 연속성 있게 그렇게 큰 거래대금은 아니죠. 1000억대 이상 그렇게 나오는 거래대금은 아닌데 이 종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는 그런 거래대금이고요. 오늘의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때도 보면은 요 음봉 나오는 날도 굉장히 적었고 그 다음날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음봉으로 하락을 했는데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그 상승 이유는 윤석열 관련주로 이때 상승을 했었고요. 또 이때 그 미국 성유관 사이버 테러가 있었죠. 그래서 기름 관련주로도 유가 관련주로도 상승을 했고 김병재 사회이사가 서울대 동기라는 이유로 윤석열 관련주로도 좀 편입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종목을 재료를 보면은 이 김병재 사회이사는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로 서울대법대 동창 이때는 이낙연 관련주로 상승을 했던 뭐 서울대 나오면은 대부분 정치인들 연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윤석열과 이 유가 관련으로 사이버 테러 관련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정확히 어떤 쪽에 그 비율이 더 많은지 어떤 이유가 이 종목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는 지금 저도 좀 판단하기는 애매한데요. 보통 이 사고 관련주들은 그 사고 이 테러, 사이버 테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급락을 하는데 아직까지 뭐 그런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어제까지 보았던 이 효성 OMB는 바로 내려왔으면은 좀 차트 모양이 괜찮았는데요. 이격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괜찮았는데 어제와 오늘 어느 정도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약간 밀어놓고 중앙 에너비스로 좀 종목을 선정을 해서 이 종목이 여기서도 거래량을 보면은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반등하지 않고 만약에 더 가격을 낮게 준다면은 한번 진입을 해볼 그런 생각으로 여기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휴마시스 내려오지 않고 그냥 박스권에서 지금 머물러 있고요. 이 종목은 좀 큰 이격을 준다면은 그때 한번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주아이비 투자 오늘 아침에 전일의 미국 시장에 좀 불안했고 이 창투사 관련 테마들이 좀 급하게 아침에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종목은 정말 탄탄하게 저점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저점이 아니라 이 0.5 상승폭 대비 이 절반 라인을 깨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종목이 이제 크래프톤이 4월 8일 날 상장 예비 심사 신청을 했고 대략 6월 초경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세력들은 그 재료를 기다리면서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소설일 수도 있겠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료가 예정되어 있는 종목이고 이때 4월 중순부터 보면은 4월 중순 이후에 주가가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출렁거림이 많았는데요. 정말 탄탄하게 이 구간에서 밀리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가 전일에 이어서 들어왔고요. 뭔가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종목은 좋은 매수 타이밍은요. 한번 살짝 요 앞고점까지 살짝 올려주는 양봉이 나온 이후에 거래량 없는 단봉이 뜰 때 거래량이 바짝 마르면서 단봉이 뜰 때 그때가 매수 포인트이긴 한데요. 일단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효성 OMB 효성 OMB 이거 발음 가지고 효성 OMB라고 했다고 재밌게 또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신데요. 효성 OMB 조금 전에 봤고요. 한번 반등 흐름이 나와서 이제는 조금 더 보수적인 그런 위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린바이오 뭐 아직 강한 종목의 흐름이고요. 아직 좀 멀었고 이 철강 관련주들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연동된 그런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현재 BNG 스틸이나 포스코 강판 이 종목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더 좋았던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조금 더 우선순위로 보고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지수의 어떤 하락에 의해서 좋은 가격대를 이렇게 줄 때 그럴 때에만 진입을 해볼 생각이고 일단은 동일한 관련주, 동일한 테마주를 여러 종목 편입을 시키면은 전일처럼 원자재주가 한 번에 이렇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분산 투자를 했다고 해도 동일 테마에 여러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은 비중 베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진매트릭스 이 종목도 뭔가 수상합니다. 여기 선을 그어놨는데요. 희한하게 이 라인을 계속 지켜주고는 있어서 지금 계속 관찰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약간 좀 아래쪽에 내려놨죠. 그리고 XINC, LG화학, 뭐 탄소 나노튜브 발음이 평상시 발음은 나쁘지 않은데 말을 하다 보면은 방송을 하다 보면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탄소 나노튜브 공장 가동한다는 뉴스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차트적으로 일단 쌍봉을 한번 쳤습니다. 감점을 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점을 주는 만큼 좀 깊은 조정이 올 때에 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깊은 조정을 준다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DPC 7월 달에 나올 수도 있는 어쩌면 7월 달에 나올 가능성도 있는 그랩의 상장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가격을 준다면은 진입을 해볼 것이고 또는 6월 날짜가 지남에 따라서 좋은 차트의 흐름을 보여준다면은 진입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보면 계속 횡보 흐름을 하다가 여기에서 거래대금이 한번 터졌죠. 요때 요 앞에 있던 매물을 한번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아주 거래량이 마른 바싹 거래량이 줄어드는 단양봉을 보여준 이후에 급등이 나왔죠. 이런 모습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아주 아이비 투자에서 나온다면은 매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횡보 라인에서 어떤 특정한 움직임을 보고 좀 미리 선취매 개념으로 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매도한 종목이 있었는데요. 키다리 스튜디오인데 이 종목은 극히 소액만 매수가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말씀드렸듯이 10배 상승한 자리가 많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선발대 개념으로 일단 조금 매수를 해놨었는데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반등이 나와서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위치가 높기 때문에 대놓고 매수를 해서 대놓고 만약에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일정 구간에서부터 매수를 진행을 했다고 하면은 하락할 때 그대로 분할 매수를 진행하기는 좀 부담됩니다. 10배 오른 종목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진입을 할 때 여기에서 한번 하락을 할 때 음봉에서 거래대금이 크게 나왔었고요. 반등 시도 이후에 다시 한번 여기 하락이 나왔는데 이때에도 진입을 하지 않았었고요. 다시 한번 하락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돌려주는 흐름에서 그 부분에서도 좀 조심한다는 생각으로 일부 물량만 진입을 했던 종목인데요.
이쪽 계좌, 그 엑셀 파일에 포함되지 않는 이쪽 계좌에서 이렇게 진입을 했는데, 요 자리를 보면요, 요 정도 구간 급등 이후에 상한가를 갔던 그 낮은 구간 때까지 진입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도 차트 위치가 높다고 판단이 되어서 한번 여기서도 진입을 하지 않았고요. 한 번 더 참은 이후에 여기서 한번 하락이 나왔는데, 이때에는 한번 2단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자세하게 봤는데요. 어느 정도 지지 저항의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많이 머물렀던 요 구간인데, 요 구간에서도 그냥 대놓고 진입을 하지 않았고요. 하락한 이후에 아침에 여기서 좀 강하게 한번 갭을 띄우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아, 조금은 올려보려는 그런 의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도 정찰병 정도만 넣었습니다. 이게 하나에 50만원짜리거든요. 그래서 150만원 이렇게 진입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 가서 정상적인 비중으로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가격이나 가격적인 좋은 자리를 주지 않고 이렇게 졸졸졸졸 거래대금도 크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냥 오늘 조금 더 볼 수도 있었는데 적당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어서 매도 처리를 했고요. 비중이 적었던 만큼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상승한 종목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많이 벌려면은 일단은 잃지 않아야지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말 그대로 이렇게 조촐하게 8%대 수익이 나오긴 했지만요. 10만원대 굉장히 좀 수익금은 적죠. 하지만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라도 챙기기 위해서 오늘 대략 15,450원, 지금 가격보다 한호가 아래죠. 그 구간에서 일단 수익을 챙기고 나온 그런 조촐한 수익의 매매입니다. 저는 5만원, 10만원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챙기는 것에서 만족을 하고, 이 종목은 이제는 보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가 마감이 되었고요. 일단은 미국 시장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가지수 선물을 보면 나스닥은 빨간색이 살짝 들어오고 있는 그런 중이고, 일단은 뭐 그렇게 큰 걱정을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일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는, 원칙 매매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